별들의 주위를 돌고 있는 천체를요, 행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 말고 다른 별들의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을 외계 행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이런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흔히 우리는요, 별의 주위를 이렇게 행성이 돌고 있을 때 가운데 있는 별은 가만히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행성만 그 주위를 빙글빙글 도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성도요, 굉장히 큰 중력을 가지고 있는 천체이기 때문에 주변의 행성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별도 행성만큼은 아니지만 행성의 영향에 의해서 조금씩 움직이게 됩니다. 이 현상을요, 그림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지금 제일 위에 있는 그림에서 행성이 이쪽으로 가니까 별도 위쪽으로 이렇게 조금 이동하고, 그리고 행성이 이쪽으로 갈 때 별도 그 행성의 영향을 받아서 왼쪽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행성이 이쪽으로 가니까 별도 아래쪽으로 이동하고, 별과 행성의 공통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별과 행성이 같이 공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측자가 관측을 했을 때는요, 어떤 물체가 시선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속도를 시선 속도라고 하는데, 지금 별이 이쪽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에는 관측자의 시선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시선 속도에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지금 별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을 때에는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일치하죠. 그러면 별의 시선 속도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별의 시선 속도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주변에 있는 행성에 의해서 별이 공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선 속도를 관찰하게 되면 이 별의 주변에는 별을 공전하고 있는 행성이 존재하겠구나,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별의 시선 속도 변화는요, 어떻게 관측을 하냐면 별빛의 스펙트럼 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요, 소방차가 우리 쪽으로 점차 다가오면 음이 점차 높아지다가 소방차가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음이 점차 낮아지는 것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요, 소리를 내고 있는 물체가 앞으로 우리 쪽으로 다가오게 되면 파장이 짧아지게 되면서 높은 음이 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방차가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파장이 길어지게 되면서 우리한테는 낮은 음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도플러 효과라고 하고요. 빛도 파장이기 때문에 그 빛을 내고 있는 별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면 파장이 짧아지게 되고, 그 별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파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파장의 변화를 통해서 그 별이 다가오고 있는지 그 별이 멀어지고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별빛의 스펙트럼 상에서 흡수선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어느 시점에 관측을 해보니까 흡수선들이 원래 기존 선에서 더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다른 흡수선도 보면 다 전반적으로 기준선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흡수선이 붉은색 쪽으로 이동을 한 건데요. 붉은색 쪽으로 이동했다는 이야기는 파장이 더 길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파장이 더 길어졌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별은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그림에서도 보면 지금 별이 이 위치에 있어서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에서는 더 멀어지고 있는 방향인 거죠. 그래서 파장이 길어지면서 이렇게 붉은색 쪽으로 흡수선이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장이 길어지면서 적색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적색편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적색편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 빛을 내보내고 있는 별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색편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지금 별이 우리 쪽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을 때는 별빛의 파장이 기존보다 훨씬 더 짧아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흡수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흡수선이 더 파장이 짧은 쪽인 파란색 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흡수선들이 왼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흡수선에서 왼쪽으로 이동한 형태로 흡수선이 나타났다는 것은 파장이 짧아졌다는 이야기고, 파장이 짧아졌다는 이야기는 그 별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파장이 짧아졌을 때에는 좀 더 그 빛이 파란색에 가까워졌다는 이야기죠. 그런 현상을 청색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색편이가 나타났을 때에는 지금 이 별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별들이 이쪽 위치에 존재할 때는요, 지금 지구로부터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그러면은 파장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겠죠. 그러면
흡수선의 파장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우리에게는 그냥 그 별빛의 일반적인 흡수선 형태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색 편의가 일어났을 때 흡수선이 이동하는 정도가 매우 크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적색 편의가 크게 나타났다는 것은 그 별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파장이 훨씬 더 길어진 형태로 나타나서 적색 편의량이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선 속도 변화를 통해서 행성을 관측하려면 어떤 상태일 때 행성을 관측하기가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이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별이 이동하는 양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행성의 존재를 파악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행성의 공전 반지름이 매우 크면 별이 이동하는 정도도 작겠죠. 하지만 행성의 공전 반지름이 작다면요. 별이 이동하는 정도도 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성의 공전 반지름이 작으면 작을수록 또 우리는 외계 행성을 관측하기가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별의 공전 주기는 행성의 공전 주기와 같기 때문에 별의 운동량과 행성의 운동량이 서로 같다는 조건을 이용하면 행성의 질량까지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식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행성이 별의 앞을 지나가게 되면 별의 광도가 감소하게 되겠죠.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행성이 이렇게 별의 앞을 쭉 지나가게 된다고 치면 이렇게 행성이 별의 일부분을 가리게 되기 때문에 별의 밝기가 감소하는 부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관측자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별이 광도가 일정하다가 갑자기 별의 광도가 감소해서 감소한 채로 일정하다가 다시 별의 광도가 원래대로 나타나게 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지금 별 주변에 행성이 있기 때문에 식현상이 나타나서 이렇게 광도가 잠깐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한 거구나 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별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이 중심별의 앞을 지날 때 별의 일부가 가려지게 되는 것이고 행성에 의해서 별이 가려진 면적만큼 광도가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성이 가려진 만큼 별빛이 가려지게 되니까 별빛의 광도가 감소한 양을 보면 이 별의 크기에 비해서 행성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되겠는지를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은 어떨 때 관측하기가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 조건은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관측자가 이런 방향이나 이런 방향에서 보고 있다면 행성이 별을 가려서 별의 광도가 감소하는 일은 나타나지 않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행성의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식현상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행성의 존재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행성이 별의 주위를 너무 크게 돌고 있으면 행성이 별을 가리는 순간이 너무 오랜만에 돌아오기 때문에 그걸 관측자가 발견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행성의 공전 반지름이 작으면 작을수록 행성이 별을 가리는 주기가 빨리 돌아오기 때문에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별의 크기에 대해서 행성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성이 별의 주위를 그래도 일정한 주기로 돌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행성이 다시 별 앞을 지나가게 되면 이렇게 광도가 감소하는 것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별의 광도가 낮아지는 주기를 분석을 하면 행성이 별을 어떤 주기로 돌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세 중력 렌즈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미세 중력 렌즈 방법을 이용하면요. 아주 멀리 있는 천체를요.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지금 왼쪽 그림을 보시면 지금 지구가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지구와 어떤 멀리 있는 은하 중심에 어떤 중력이 커다란 천체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멀리 있는 은하는요. 쉽게 관측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멀리 있는 은하에서 빛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중간에 어떠한 천체가 존재하면 이러한 천체가 멀리 있는 은하로부터 오던 빛을 중력으로 잡아당기면서 빛의 경로를 꺾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경로가 원래는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중력이 큰 천체가 존재하면 얘가 중력으로 그 빛을 잡아당기면서 빛의 경로가 이런 방향으로 꺾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빛이 우리 지구로 도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심지어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 지구는요. 빛이 이런 식으로 오는 것으로 관찰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직진해서 온다고 생각하니까
빛이 이런 경로를 통해서 온다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 얘기는 이 멀리 있는 은하가 굉장히 확대돼서 이러한 사이즈로 보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중간에 있는 천체가 볼록 렌즈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멀리 있는 빛을 꺾어줌으로써 뒤에 있는 천체를 확대해서 볼 수 있게끔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세 중력 렌즈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그럼 오른쪽 그림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멀리 있는 천체가 이렇게 있고 지구가 그 멀리 있는 천체를 본다고 칩시다. 그러면 빛은 이렇게 그냥 쭉 직진으로 오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지구에서는 이런 천체가 작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천체가요. 이런 식으로 이동해서 중간에 멀리 있는 천체와 지구의 중간에 위치하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멀리 있는 천체의 빛이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아까도 말했듯이 중간에 중력에 의해서 빛이 꺾이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빛이 우리 지구 쪽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구는 이러한 빛이 직진해서 왔다고 고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 있는 천체가 더 확대돼서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멀리 있는 천체를 지구에서 본 모습이 기존보다 더 커져서 확대돼서 보이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까운 천체가 다시 멀어지게 되면 다시 원래 사이즈로 이 별은 돌아오게 되겠죠.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요. 멀리 있는 별에서 빛이 이렇게 다가왔을 때 가까운 별이 이동하는 방향에 따라 지금 가까운 별이 이쪽에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먼 별의 상대 밝기가 작다가 이 가까운 별이 이렇게 점차 중심으로 오면 올수록 별빛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가까운 별이 이 중심 부근에서 나가게 되면 다시 별빛이 이렇게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가까운 별이 주변에 행성을 거느리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멀리 있는 별에서부터 별빛이 이렇게 올 때 행성 때문에 또 꺾여서 지구로 들어오는 별빛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성도 중력을 가지고 있는 천체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가운데 있던 가까운 별이 중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당연히 별빛도 그냥 원래대로 떨어져야 되는데 주변에 있던 행성이 중간에 이런 식으로 위치하게 되거나 하면 행성에 의해서 별빛의 추가적인 변화가 잠깐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행성에 의한 추가적인 별빛의 변화를 우리가 관측을 하게 되면 지금 가까운 별의 주변에는 어떤 행성이 돌고 있구나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요. 만약에 행성의 질량이 작다면 이 행성에 의한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겠죠. 하지만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행성에 의한 먼 별의 상대적인 밝기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별의 주변에는 질량이 큰 행성이 존재하는구나 더 발견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얘는요. 아까와 경우와는 좀 반대로 이 행성의 공전 궤도가 크면 클수록 이 미세 중력 현상이 더 잘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전 궤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먼 별의 상대 밝기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때 좀 더 왼쪽 부근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얘가 가까운 별에 의해서 광도 변화가 나타나는 것인지 행성에 의해서 광도 변화가 나타나는 것인지 추론하기가 어려운데 만약에 행성의 공전 궤도가 크다면 중심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이 행성에 의한 변화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주변에 지금 행성이 존재하는구나 하고 발견하기가 더 쉽겠죠.